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뭐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선생님 강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 같아 첫 강의부터 특히 앞 강의들은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반복해서 듣곤 합니다. 게르만 인사조직론이란 걸 20, 30대 학습했더라면 노동조합에서 발전적으로 적용해 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알게 돼서 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님께서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정천수를 허접 쓰레기 부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강 박이라는 이 세 사람은 처치 곤란한 핵 쓰레기 부류입니다. 제발 선생님의 본 강의에 충실하시고 시사 비평을 거들지 마세요. 강진구 박대용을 그리 표현하시면 여태껏 해오신 많은 사람들의 역량평가에 대한 선생님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간접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뉴스타파 수준으로 키울 수 있으려면 열린공감TV 또는 더 탐사를 응원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둘째, 내가 강진구 인사이트 대담과 그 몇 차례 했죠. 최동석의 인사만사 코너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천수가 마련해줘서 내가 그걸 했었던 사람으로서 최강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그 최영민이나 박대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못했죠. 왜냐하면 가면 그때는 그 박대용이 그 활동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오고 나서 했으니까 그 소문은 내가 들어서 알지만 잘 몰라요. 그다음에 최영민 감독이라고 불렀죠. 그때 최영민 감독은 나하고 뭐 얘기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감독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셋째, 경영 컨설턴트 출신으로 정천수 대표는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수완은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수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강박 역시 회사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 훌륭한 경영인이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천수는 수완이 있지만 제대로 된 경영을 할 능력이 왜? 그 사적 이익에 몰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그 취재에 몰두하고 한 사람은 자기 사적 이익에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자기가 이용해서 더 많은 멋있는 CEO로서 이 비상을 확보할까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정천수를 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판속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박대용, 강진구도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빵점이에요. 사람들은 기자예요, 기자. 기자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합니까?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 경영하는 그거를 다 경험하고 실습하고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천수도 회사를 경영해서 성공시킨 적이 없어요. 과거 경력이. 그래서 내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서 수소문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냥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정천수의 과거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시켜도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정천수는 안 나와요. 없다는 얘기죠. 안 나오는 이유를 나중에 다 알게 됐잖아요. 쉽지 않아요. 경영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사람이 지금 쓰신 건데요. 그래서 내가 시사 뭐 이런 거 시사 비평 거들지 마세요. 자기가 잘 안다는 거지. 이 사람이 계속 이어서 씁니다. 선생님 실시간 강의 도중에 해당 사건을 거론하시길래 중립을 유지하시라 댓글을 달았더니 땅땅땅 아웃 땅땅땅 나가라 등등 어이가 없어요. 신도든 팬덤이든 돌격대 같아서 싫습니다. 이 게시물도 어느 하나 비판적 사과는 안 보입니다. 해안 어르신 존경 댓글 비판했다고 엄청 뜯기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법에서 정리할 거고 실제로 정천수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완성으로 끝났다고요? 최강박은 신주 발행이라는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경영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잘못은 잘못이죠. 현행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항상 법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법은 법이고.
경영은 경영이죠. 정천수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결론이 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왜? 아직 30%인지 3분의 1인지 주기로 한 약속이 아직 살아있거든. 왜? 경영신문 떠났잖아. 그래서 좀 줘야 돼요. 약속이 있거든. 쉽지 않아요. 경영이라는 게 멀고도 멀었습니다. 아직 결론 날려면. 정춘수도 학경력 위조에 정직하지 않은 과거 생업 문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진실을 외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점을 알고 날로 처먹겠다고 덤빈 것도 기자 출신이 할 짓도 아니고요. 날로 처먹겠다고 계속 얘기한 것이 아마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그런 약점을 알고 날로 처먹겠다고 덤빈 기자 출신도 할지도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 강진구도 서울대에 나왔네요. 더욱이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보낸 후원금에 눈이 멀어 그랬다니 허탈합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이 댓글 쓰신 분. 누구한테서 이 말을 들었나요? 강진구가 그럽니까? 아니면 정천수가 그럽니까? 아니면 정천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럽니까?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런 시사거리에는 거리를 두시고 선생님의 본 강의에 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시사 비평에는 감이 없는 듯합니다. 네, 이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죠. 그런데 나는 파편화된 정보, 휘발되는 정보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인사조직론의 중요한 훈련 사례가 됩니다. 이 사태를 어디까지 몰고 갈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정천수는 기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상한 무슨 사이트를 운영해서 그게 범죄 행위라는 해서 처벌받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과거를 숨겨야 되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약점을 알고 날로 처먹겠다고 덤볐다고 누가 말을 했냐고요. 이게. 누구한테서 들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싸우니까 서로 싸우다가 보면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그러겠죠. 당연히.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댓글 다신 분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혹시 다음 댓글 세 번째, 존경하는 최 소장님 정유를 아시나요? 강진구의 진면모를 아시나요? 최영민의 비위를 아시나요? 안다는 게 뭔가요? 뭘 안다는 거예요? 나는 전모를 알아요. 전모. 나는 내부인들과 가까이서 그들이 말, 행동, 의사결정을 내가 다 관찰한 사람이에요. 관찰한 사람입니다. 저는 민들레를 사랑하지만 강진구가 잘못한 일은 덮어주실 게 아니라 선배 어르신들이 꾸짖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모르시고 누군가의 설명만 들으신 거라면 부디 언급을 피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써서. 강진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뭘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이 뭔지, 그거는 다 잘못했겠죠. 무슨 일인가. 다 그거는 자질구레한 일이에요. 어떤 사태의 모멘텀이 오는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태초에 잘못했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걸려든 거예요. 잘 하려고 하다가 걸려든 거예요. 왜? 경영을 모르니까. 아시겠죠? 전체를 보지 않으면 파편화된 정보로 전체를 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글을 쓰신 선생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해결의 진리는 전체라는 언명의 틀 속에서 사건, 사태, 현상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이 스스로 발전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존재,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야 합니다. 그래서 뉴탐사의 대표이사로 안원구를 선발한 것은 그들 스스로 발전하여 온전함에 이르려는
태도죠. 이거는 높이 사야 됩니다. 안원구를 대표이사로 모셔온 거죠. 아주 잘한 일이죠. 지금까지의 안마의자, 시원함도 감각도 디테일. 최동성님, 인사조직론은 충분히 좋은 도구이며 이론인데 현재의 뉴탐사 이슈를 쫓는 데는 왜 이렇게 무능하신 겁니까? 정말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 생각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컨텐츠를 정주행하시고 논점마다 반복을 제시해 보세요. 아니면 애초에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채널 청취하지 않겠습니다. 인생 말년에 오점을 남기는 판단은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는 욕도 많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썩었느냐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널 청취를 하라고 나는 강요한 적이 없어요.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의 댓글을 썼다고 차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시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가리 지식으로는 인사조직론을 터득할 수가 없어요. 조가리 지식으로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동호회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인사조직론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그런 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 뭔가를 이제 보내드리고 그러는 일을 하려고 하죠. 자, 5번째. 소장님, 정유라가 부들부들 떨면서 뉴탐사를 찾아왔다고요? 정유라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도 입에 담지 못할 찌찌거리며 욕했고 가세연에 가서 슈퍼챗과 후원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뉴탐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특별한 제보도 없는데 이미 변희재가 말한 것 아닌가요? 왜 정유라를 초대했을까요? 네, 윤석열에게 잘 보여서 혜택을 보려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보통의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죠. 그래서 정유라나 김기현이나 한동훈이나 나에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에게 빌부터 먹고 사는 거예요. 정유라라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볼 이유는 없어요. 김기현은요, 윤석열, 한동훈, 윤핵관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유라를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천수나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행태로 보면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습니다. 변희재가 아무리 외쳐도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변희재가 원하는 결론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게 나쁜 일인가요? 한동훈이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변희재도 뉴탐사 보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해요. 뉴탐사의 태블릿 PC 방송으로 인한 사태의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뉴탐사에서 이 기획 보도가 끝난 후 변희재와 함께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다 하잖아요. 변희재는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갖다 쓸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보 저 정보에 막 흩어다니는 정보에 조그만 것에 막 자기 그 인생을 그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 보면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인사조직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쓰는 거예요. 나이 들면 진실을 외면.
아니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수준으로 강준만 뒤따라가는 최 소장 법적으로 열린 공감 경영권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결과 사실만이라도 찾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독일 인사 이론 지금까지 훌륭한 이론으로 말하시는데 주식회사와 주주의 문제 법적인 사실만으로도 살펴보시고 이런 글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 소장님도 아스팔트 이찍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을 성찰해 보세요. 참 나이 먹을수록 경영권 시비에 필이 꽂힌 것 같습니다. 경영권 시비가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시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사실, 어떤 한 이것에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이러는지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 이런 거에 관심을 쓰는 거예요. 판사가 가는 게 사건의 흐름이 하나예요, 그냥. 그게 무슨 큰 이 모멘텀이 되질 않아요. 모멘텀은 뭐냐? 정천수가 지금이라도 내가 처음 시작한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화합할 것인가? 서로 의견이 다르니 화합할 수 없다면 서로 갈랐을 때 어떻게 갈랐을 것인가? 이걸 얘기했어야 돼. 맞아요. 윤인희 선생님이 고실적 난제 연구소 선생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에 정직하면 돼요. 사실에. 나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 판단은 판단대로 하는 거죠, 그건. 그걸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그거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다. 판단해 준 거예요. 법적으로, 법이 그러니까. 독일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독일은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주식회사인데.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경영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선. 그리고 정춘수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 않죠. 민 선생님,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실관계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력은 언제나 법 규정을 훨씬 능가하는 고등한 정신 능력입니다. 무슨 법은 맨 인간 상식의 보편적 상식의 맨 밑바탕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 밑바탕에 서 있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법 규정 위에서 사고하는 세계죠. 그러나 그 법 규정을 모르니까 법 규정을 위반한 이 상식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처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죠. 자. 나이가 들면 진실을 외면. 이것도, 얘기하는데, 강진만 뒤따라가는 소장. 내가 이거 두 번 이거를 가필한 모양인데요. 네, 똑같은 분인데. 네. 조잡한 유튜버들을 보면 요 세 번째 거를 봅시다. 조잡한 유튜버들을 보면 법원에서 몇 대 빵으로 승소했다는 등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소음이고 뭐가 그 신호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호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쭉 흘러가면서 여기 막 소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그 모멘텀을 보면 이게 위로 간다? 그냥 횡보한다? 그냥 아래로 꼬꾸라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점과 모멘텀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과가 생겨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훑어보면 됩니다. 그 자질구레한 거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법원에서 1차 그거 한 거는 그건 분명하게 잘못한 거예요. 이 신주 발행을 구주의 허락 없이 신주를 발행했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경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아니 준다 그랬어 안 줬어? 그러니까 3분의 1씩 놔줘가기로 했잖아. 30% 주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줘? 그 약속 위반이네. 이거 범법행위야. 이거 약속 위반도.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한 거야. 근데 그게 불법이야. 그래서 법원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그 인사조직론을 우습게 아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 내가 모르는 뭔가가 뒷구녕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 뒷구녕에 있는 거야.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난 거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장님의 글과 추구하시는 모든 것을 공감하고 뜻깊게 받아들였는데 아쉽게도 더 탐사, 구 열린 공감을 대표 몰래 강탈해 갔던 강진구와 박대영이 를 칭찬하다니요. 이런 애석한 일이 어디 있나요? 참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소장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 강의 내용을 현실 세계에서 적응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론만 이해하는 것은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정천수의 얘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법에서 판단했으니까 그 강진구 이놈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나한테 경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신뢰가 무너진 정도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잘못 이해한, 오해한 사람들의 댓글만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소장님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른 존경합니다. 또 다른 분은 최 소장님,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낯간지러워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지만 있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강진구와 정유라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찌질이 댓글러들은 심리나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부족한 태극기 수준이다. 깨시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미워했던 유라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현실과 처지가 어떻게든 그건 제껴놓고 그 사람의 현 시점의 판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한다. 우리는 교훈과 한뚜껑에게 속았었고 조국과 이재명 조작 수사로 저들의 민낯을 다 받기에 정유라 최순실도 죄는 인정하지만 개검들이 조작 수사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간의 선입견으로 처음엔 의아했지만 유라와 순실이가 짠하게 느껴지더라. 이게 인간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목적지향적 역량을 갖춘 분이에요. 우리 역량 요소들을 보면 목적지향적.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목적이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지향점이 어디냐,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허접스러운 잡다구레한 이야기들은 다 필요 없으시죠.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목적을 향해서. 민사소송은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아요. 정천수는 그 신주 발행, 그 사건, 그 건에서 이긴 거예요. 왜? 그건 불법이 너무나 뻔하니까. 경영을 모르는 기자들이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판사가 현행법대로 처벌을 한 거지. 그 처분이 무슨 형법을 구성한 거냐?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범죄자처럼 하면 안 돼. 태영김님, 네, 힘내십시오. 늘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번째로, 역시 박사님의 해안이 탁월하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동안 태블릿이 어쩌고 해도 풍문으로만 생각했는데 뉴탐사의 탁월한 취재와 대담한 보도로 여론화하면 윤석열 일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일당 보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동훈이는 정치활동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여론 확산시켜 이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네,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목적지향적 영향군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역사적 환경, 지금 이 시대적 환경, 여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을 응원해야 되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사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박사님, 11번째. 맞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강진구, 박대영, 권지현 기자들의 앞길을 막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정천수 일당과 김영민 목사 일당, 김두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열린 공감에 이어 덧탐사까지 통째로 빼앗기고 또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는 기자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박사님. 최강박이 경영을 할 줄 몰라서 그런 시련을 겪는 거죠. 경영을 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독특한 재능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난 역량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취재하는 일에 자기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경영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럼 뭐 범죄를 저지른 거 안 돼. 법원에서 판단하는 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고통받고 온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구라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학습 능력이죠. 학습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천수는 아직 학습을 못하고 있죠. 왜? 학습할 사람은 내가 말했을 때 그대로 했으면 됐어요. 네, 내가 말했을 때 그대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 본인도 고통스럽고. 난 그 이해를 못했어.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주연 선생님, 입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자와 진실을 위해 세상을 바꾸자는 김강진구님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강박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구나를 스스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원구 선생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을 보면 자기네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그 안원구를 대표이사로 모시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해보니까 안 돼. 어이구,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원구는 진짜 내가 칭찬할 만큼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재명 정부에도 뭐 국세청장 그 레벨을 훨씬 지났기 때문에 국세청장은 한참 후배들이 하는 거고, 안원구는 다음 정부에서 조금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점점 끝나갑니다. 박사님 글 읽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네요. 미력 하나만 줘도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 애국자라는 증거겠죠. 저처럼 정치에 큰 관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 정부를 좀 아는 신랑한테 이틀간 뉴 탐사를 켜주며 보라고 했더니 감탄하며 정유라 뉴 탐사 대단하다고 후원도 해줬어요. 저도 정유라 뉴 탐사를 물어뜯는 하이에나들과 마치 집회에 나가 외치는 것처럼 채팅창에 와서 외쳤고요. 탄핵이 얼마나 간절한지 티끌만한 소식에도 희망을 담아보는 요즘, 박사님 말처럼 이 정유라 사태가 큰 횃불이 되길 바라요. 항상 건강하시고 존경합니다. 네, 이분은 도구적 역량, 목적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이 글 하나로. 그러니까 도구적 역량은 이 영재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사고하는 능력이거든요.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능력.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이 협력하여 무슨 사고력을? 시스템적 사고력과 조직론적 사고력을 갖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감정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능력까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구적 역량을 발휘하고 목적지향적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이걸 보게 하고, 그 남편도 보니까 어이구 이런만 하고 감탄하며 후원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구원할 사람들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 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최동석 박사님, 금과 옥조 같은 박사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run이 버리는 야만의 시대,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는 해안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댓글 같습니다. 세상엔 거짓도 많고 진실도 많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감추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권력이 있는 곳에 더러운 음모가 더 많다. 진실은 거짓이 들통날까 봐 감추고 거짓은 밝혀지면 안 되니 감추려고 한다. 뉴 탐사는 어제와 오늘 강진구, 박대용, 정유라를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밝히고 있다. 뉴 탐사는 한국 정치가 회오리 바람으로 휩싸여 대통령 탄핵이란 역사적 사건의 한 부분을 국민에게 알렸다. 뉴 탐사는 아주 작은 방송실에서 가장 큰 역사적 진실과 거짓을 폭로했다. 더욱 선명해질 진실과 거짓을 볼 수 있는 내일 방송을 기대하며, 네, 이분의 글을 보면 우리가 지금 거학과 싸우고 있다는 이 거시적 지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추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경은 선생님 귀한 시간에 강의해 주심에 저의 내면이 가득 채워지고
가득 채워지고 있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